해가 뜨기 전 안락하 숲은 얇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젖은 흙 냄새와 오래된 나무 껍질의 냄새가 골짜기에서 올라왔다. 한 노승이 조용한 발걸음으로 숲길을 걸었다. 발소리는 가볍고 숨은 일정했다. 그는 길가의 평평한 자리를 골라 바로를 내려놓고 지팡이를 곁에 기대며 숨을 한 번 길게 뽑았다. 그때 뒤쪽 숲그늘에서 거친 목소리가 뚝 떨어졌다. 여기 앉으라고 누가 허락했느냐? 노승이 고개를 돌렸다. 검푸른 형체가 나무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마른 가지가 뿔처럼 등 뒤로 뻗어 있었고 어깨엔 밤의 잔향이 걸려 있었다. 이 숲을 다스리는 야차. 사람들은 그를 알라비라 불렀다. 노승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했다. 길을 오래 걸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쉬어도 되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알라비가 코웃음을 쳤다. 이 숲은 내 구역이다. 내 허락 없이 머무를 수 없다. 당장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라. 노승은 바로 일어났다. 바루를 정갈하게 싸서 어깨에 올리고 알라비를 향해 합장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숲으로 가겠습니다. 노승이 몇 걸음 물러났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잠자던 새떼가 갑자기 날며 나뭇잎이 한번 크게 뒤집혔다. 바람결이 방향을 틀었다. 알라비는 그 바람에 민감했다. 숲의 바람은 그의 기분처럼 움직였고 타인의 기운에도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는 쫓아내는 마음이 앞섰지만 노승이 말없이 순순히 떠나는 태도에 그의 귀가 스쳤다. 명령의 저항도 변명도 없는 순웅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다. 진짜 순한 건가? 아니면 힘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건가? 호기심이 싹을 틔웠다. 알라비는 떠나가는 등을 시험해보고 싶어졌다. 말을 바꿔 멈추게 해보자. 떠날 줄도 멈출 줄도 아는지 보고 싶었다. 알라비가 다시 소리쳤다. 거기서 멈춰라. 노승이 조용히 멈추어 뒤돌아보았다. 알라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박자 쉬었다. 내 말을 듣고 멈췄는지 아니면 우연히 멈춘 건지 확인하려는 숨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대꾸를 비틀었다. 분명 나가라고 했는데 왜 멈추느냐? 노승은 흔들림 없이 답했다. 지금은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알라비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 귀를 놓치지 않는군. 그는 자신의 말에 곧바로 맞춰 선 노승을 잠시 더 살폈다. 어깨는 내려가 있고 턱은 들리지 않았다. 반항도 아첨도 없었다. 그 담백함 때문에 이번에는 쫓아내는 마음보다 묻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알라비가 목소리를 낮췄다. 좋다. 멈춘 김에 하나 묻겠다. 너 같은 방랑 수행자에게 사람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냐? 황금이냐, 자식이냐, 이름이냐? 믿음입니다. 노승의 대답은 짧고 또렷했다. 믿음? 알라비가 피식 웃었다.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재산이라 부르겠다는 거냐? 보이는 것은 닳고 잡히는 것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은 흔들림을 버티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있으면 가진 것이 줄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둥이 어느 날 사라지면? 알라비가 따졌다. 여전히 시험하는 어투였다. 그날 사라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였을 것입니다. 노승이 고개를 약간 숙였다. 믿음은 길의 성질, 기대는 소유의 성질입니다. 길은 함께 걸어도 줄지 않지만 소유는 나누면 줄어듭니다. 알라비의 입가가 살짝 일그러졌다. 말은 매끈하고 뜻은 단단하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성정이었다. 배가 고플 때 믿음이 배를 채워주느냐? 배는 음식으로 채우고 마음은 올바른 견해로 채웁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지 않으면 병이 덜 납니다. 알라비는 짧게 코로 숨을 뿜었다. 허공이 차게 떨렸다. 말도 태도도 쉽게 뒤집히지 않네. 그는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싶었다. 좋다. 그래도 이 자리엔 앉지 마라. 해가 지면 내 숲은 더 까다롭다. 그렇게 알아라. 알겠습니다. 해가 지면 물러나겠습니다.
노승은 합장하고 물러났다. 해가 기울 무렵 노승은 숲둔덕 아래의 작은 공터를 골라 앉았다. 마른 잎을 모아 엉덩이를 덜 차갑게 하고 지팡이를 옆에 눕혔다. 눈을 감지도 크게 뜨지도 않았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알라비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명령을 바꿔도 당황하지 않았고 물러나라는 말도 지켰다. 떠날 줄 알고 멈출 줄 안다. 호기심이 완전히 의문으로 바뀌었다. 저 태도의 뿌리가 무엇인지 들어야겠다. 어둠이 내려앉자 알라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달빛이 약한데도 그의 윤곽은 선명했다. 나는 분명히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왜 아직 이 근처에 머물러 있느냐? 표면의 말은 여전했지만 속뜻은 왜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느냐였다. 지금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노승은 즉시 일어섰다. 그의 태도가 또 알라비의 시험을 건드렸다. 떠나라면 떠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몸. 알라비는 손을 들어 세웠다. 멈춰라. 이번엔 내가 묻겠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본색을 드러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큰 물이 차오를 때가 있다. 그때 그 큰 물을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 내가 말한 믿음 하나로 충분하냐? 아니면 다른 것이 더 필요하냐?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믿음은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려면 5가지가 함께해야 합니다. 정진으로 꾸준히 팔을 젓고 마음 챙김으로 흐름과 장애물을 살피고 고요로 허둥거림을 줄이고 지혜로 소용돌이의 길을 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편이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알라비가 한쪽 눈썹을 올렸다. 정진은 알겠다. 계속하는 힘이니까. 그런데 마음 챙김은 내 귀엔 감시처럼 들린다. 뭐가 다르냐? 감시는 붙잡고 흔드는 일이고 마음 챙김은 비추고 놓아두는 일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게, 나가는 것은 나가게 하되 알고 있기만 합니다. 고요는 또 뭐냐? 고집과 뭐가 다르지?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방식은 말로 밀어붙여 흔들리게 만들기였다. 고요는 과함과 모자람을 가운데에서 조절하는 일입니다. 고집은 한쪽을 막아 세우는 일입니다. 야차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풀어졌다. 비유가 짧고 손에 잡히네. 그는 다시 확인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산에서 캐내는 보석 같으냐? 늙은이의 흰 머리에서 나오느냐? 지혜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보는 눈에서 자랍니다. 좋다 싫다가 붙기 전에 사실을 사실로 보는 훈련입니다. 알라비는 말없이 노승을 보았다. 쫓아내고 싶던 마음은 사라지고 더 묻고 싶은 마음이 남았다. 그러나 체면을 세워야 했다.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다. 내 마음이 바뀐 건 아니다. 새벽 전에 저쪽 등성이로 자리를 옮겨라. 나는 밤에 사람 냄새가 나는 걸 싫어한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안개가 걷히고 숲의 초록이 살아났다. 노승은 등성이 그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알라비는 일부러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멀리서 어깨, 손, 호흡을 살폈다. 어제와 같다. 과함도 과시도 없다. 그제야 정면으로 나섰다. 어제는 믿음이 사람의 최고의 재산이라 했지. 알라비가 물었다. 그 재산은 누가 주느냐? 하늘이 주느냐? 사람이 만들어내느냐? 씨앗은 밖에서 오고 싹은 안에서 납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좋은 만남이 씨앗을 주고 실천이 싹을 틔웁니다. 씨앗이 돌덩이라면? 알라비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씨앗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고르는 눈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알라비가 낮게 웃었다. 그 눈을 너는 가졌느냐? 매일 닫고 있습니다.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숲의 고요가 필요합니다. 야차는 팔짱을 끼고 잠시 서 있었다. 잘한다. 그러나 과장하지 않는다. 그는 땅을 손가락으로 그어 작은 원을 만들었다. 여기에서부터 물이 찬다고 하자.
사람 마음속에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오른다. 그때 뭘 먼저 하라고 가르치느냐? 다리부터 찾으라고 하느냐? 노 젓는 법부터 익히라고 하느냐? 노승은 원의 한쪽에 작은 점을 찍으며 말했다. 제일 먼저 물이 찼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발을 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으로 꾸준히 팔을 젓고 마음 챙김으로 흐름과 장애물을 살피고 고요로 허둥거림을 줄이고 지혜로 소용돌이의 길을 읽습니다. 믿음은 저편 둔덕이 있다는 기억입니다. 알라비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들은 말이 오늘도 몸에서 갔다. 좋다. 낮 동안 너를 멀리서 지켜보겠다. 내 말이 내 몸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는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노승은 숫자를 세지 않았고 주문을 중얼거리지도 않았다. 다만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냥꾼 몇이 숲길을 지나며 노승을 힐끗 보았다. 노승은 조용히 합장에 인사했고 그들은 소란 없이 지나갔다. 작은 장면 하나가 지나가자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저녁 무렵 알라비가 돌아왔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눈은 여전히 예리했다. 늙은 수행자여, 내가 말하는 진실한 말이란 무엇이냐? 모든 사실을 다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때와 그릇을 보고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것이 진실이냐? 노승이 대답했다. 진실한 말은 사실 위에 선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지금 여기서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를 맞고 고통을 덜고 길을 여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 밖의 사실은 때와 그릇을 보고 꺼냅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침묵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짓은 냄새를 남기고 침묵은 빈자리를 남깁니다. 냄새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빈자리는 때가 되면 자연히 채워집니다. 알라비는 말없이 노승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기는 서서히 듣기로 바뀌고 있었다. 내일은 더 묻겠다. 아직 내가 말한 큰 물의 모양을 다 본 게 아니다. 노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밤이 숲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멀리서 낮은 천둥이 한번 울렸다가 사라졌다. 그 밤 알라비는 숲 깊은 곳에서 혼자 서 있었다. 바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믿음이 재산이라 정진, 마음챙김, 고요, 지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모서리는 어제보다 둥글었다. 새벽이 오면 질문은 더 간명해지고 대답은 더 짧아질 것이다. 숲은 그 짧아짐을 지켜보려는 듯 바람을 잠시 멈추었다. 다음 날 햇살이 숲 윗부분부터 천천히 내려앉았다. 안개는 물러났고 나뭇잎 끝 물방울들이 제자리에서 작게 떨렸다. 노승은 등성이 그늘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자세, 같은 호흡, 같은 눈길이었다. 알라비는 일부러 멀찍이 서서 한참을 보았다. 어제와 다름없다. 보여주려는 재주가 아니라 지키려는 법이구나.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입을 열었다. 어제 말한 5가지를 다시 들려줘라. 내가 놓친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은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 정진은 계속 팔을 젓는 힘, 마음챙김은 흐름과 장애물을 보는 눈, 고요는 과함과 모자람을 가운데에서 조절하는 균형,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분별입니다. 알라비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5번 선을 그었다. 좋다. 그런데 두려움은 너희가 말하는 그 5가지를 한꺼번에 집어삼킨다. 밤이 깊을수록 녀석은 더 커진다. 그때는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느냐? 가장 먼저 몸의 감각을 붙듭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 숨이 코끝을 드나드는 느낌. 몸이 현재에 닿으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몸을 붙들고 나서야 정진도 마음챙김도 자리를 찾습니다. 왜 몸이 먼저냐? 마음이 왕이라고들 하더라. 왕이 길을 잃을 때는 지도를 먼저 찾습니다. 수행에서 그 지도가 몸입니다. 몸의 감각은 거짓말을 덜 합니다. 알라비가 코끝으로 짧게 숨을 뿜었다.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말끝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좋다. 그럼 또 묻겠다.
너희가 말하는 보시 베품은 어디까지가 옳으냐?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주는 것이 선이냐? 아니면 가려서 주어야 선이냐? 노승이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었다. 의도가 먼저입니다. 해를 줄 의도가 없는가? 집착을 키우려는 의도가 없는가? 다음은 때와 그릇입니다. 받는 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형편입니다. 베풀고 나서 원망이 남지 않을 만큼만. 세 가지가 맞으면 베풀문 길이 됩니다. 그럼 내가 묻겠다. 알라비가 눈썹을 올렸다. 내 영역을 침범한 자를 몰아내는 것이 내 일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숲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질서와 자비는 반대가 아닙니다. 노승은 고개를 들었다.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해를 막고 그 위에서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도우면 됩니다. 질서는 지키고 원한은 남기지 않는 쪽을 찾습니다. 알라비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말로는 쉬워 보인다. 그러나 말이 실전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시험해보자. 그는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숲 아래쪽에서 사냥개 두 마리가 튀어나왔다. 목줄은 없었고 이빨은 드러나 있었다. 개들은 노승을 향해 달려들어 코끝으로 땅을 긁었다. 노승의 어깨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갔다. 그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고 손도 흔들지 않았다. 그저 발을 반 발짝 뒤로 빼 나무줄기와 등을 곧게 맞추었다. 그리고 눈을 낮춰 개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알라비가 노승의 발끝을 보았다. 도망도 맞섬도 아닌 자리. 개들은 코를 킁킁거리다가 위협이 없음을 확인하듯 속도를 줄였다. 노승은 그때 짧게 말했다. 괜찮다. 목소리는 낮았고 힘으로 압도하지 않았으며 다만 흔들리지 않았다. 개들은 한 바퀴 원을 그리더니 알라비를 힐끗 보고 그의 뒤로 물러났다. 알라비가 팔짱을 풀었다. 왜 도망치지 않았느냐? 왜 싸우지도 않았느냐? 도망치면 그들이 쫓고 싸우면 서로 다칩니다. 둘 다 번뇌를 키우는 선택입니다. 우선은 자리를 잡고 상대가 나를 해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숨을 보았습니다. 들어오고 나감을. 그리고 발바닥의 감각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목을 타고 올라오려 할 때 몸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알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처럼 그의 얼굴에서 빈틈이 보였다. 그는 곧 표정을 추스르고 도발하듯 또 물었다.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말을 시험하자. 내가 말한 진실한 말이 과연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지 보겠다. 그는 손짓으로 부르더니 숲 가장자리 길을 지나던 나그네를 불러 세웠다. 중년의 사내였다. 어깨에 장작을 메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너 여기 잠시 앉아라. 알라비가 말했다. 오늘 내가 겪은 서러운 일을 이 늙은 수행자 앞에서 이야기해라. 사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말해라. 알라비의 눈이 번뜩였다. 사내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장터에서 값을 깎아달라 했습니다. 장사치는 나를 바보 취급했고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왜 이렇게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이 사내를 보았다. 시선은 부드럽고 말은 짧았다. 지금 가장 아픈 말 한 줄만 골라서 들려주십시오. 사내가 잠시 생각했다. 너 같은 건 돈이 없어도 싼 값에 살 자격도 없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고 확인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모욕입니까? 모욕입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렇다면 모욕을 사실로 받아들여 스스로를 낮추었습니까? 아니면 모욕을 모욕으로 보고 자리를 옮겼습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후 노승이 다시 물었다. 오늘 장터에서 당신이 한 올바른 일을 한 가지 말해 주십시오. 사내가 멈칫하다가 말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던지지도 않았고요.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장터의 소리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문 앞에서 먼지처럼 털어놓으십시오. 사내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다. 알라비가 노승을 힐끗 보았다. 너는 왜 그에게 장터 주인을 욕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속 시원하지 않겠느냐? 속 시원함으로 얻는 평화는 짧습니다. 존엄을 지켜 얻는 평화는 깁니다. 사내가 노승에게 절을 하고 물러났다. 알라비는 팔짱을 끼며 중얼거렸다. 칼이 아니고 다리일 수 있겠구나. 그는 다시 노승을 향해 돌아섰다. 좋다. 큰 물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말한 믿음 정진 마음 챙김 고요 지혜가 배에 노라고 치자. 그러면 이 배에는 구멍이 날 수도 있다. 구멍의 이름은 의심이다. 의심이 생기면 배가 가라앉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승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답을 피하는 침묵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침묵이었다. 의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가 맞는 배인가를 묻는 의심, 그리고 내가 노를 젓는 사람인가를 묻는 의심. 첫째는 지혜로 가르고 둘째는 정진으로 답합니다. 어떻게 가르느냐? 사실을 대조합니다. 이 배가 나를 더 고요하게 이끄는가, 해를 줄이는가,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가. 세 가지의 예가 많다면 맞는 배입니다. 그 다음은 노를 젓습니다. 젓다 보면 의심은 힘을 잃습니다. 알라비가 낮게 웃었다. 젓다 보면 이라 말하자면 습관으로 이긴다는 말이군. 예. 의심은 머리에서 커지고 정진은 몸에서 자랍니다. 몸이 머리를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 잠시 바람이 잦아들었다. 나뭇잎들이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알라비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그는 곧장 다른 화살을 꺼내 들었다. 좋다. 그럼 욕망은? 큰 물은 아니지만 발목을 잡는 소용돌이다. 내가 말한 마음 챙김으로만 이길 수 있겠느냐.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찌를 때 사람은 금방 잊는다. 그래서 정해둡니다. 노승이 말했다. 시작을 늦추는 약속. 첫 입, 첫 말, 첫 호흡 뒤에. 그 한 호흡이 욕망의 날개를 젖게 만듭니다. 젖은 날개는 오래 날지 못합니다. 알라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하면서도 실전적이다. 내 방식과 닮았다. 나는 마음이 거칠어지면 나무 껍질을 3번 긁는다. 그러면 손끝에서 멈춤이 난다. 그는 잠시 나무 껍질을 쓸었다.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분명히 남았다. 늙은 수행자여, 이제 내게 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오래전 사내 하나가 내 숲에 들어와 나무를 베겠다고 했다. 나는 그를 쫓아냈다. 그는 다시 왔다. 나는 더 세게 쫓아냈다. 3번째 다시 왔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엎드려 내게 도끼를 바쳤다. 나는 그를 살려두었다. 왜 그랬을 것 같으냐?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가 경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해의 씨앗을 당신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까? 알라비가 미소인지 냉소인지 알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가까워졌다. 그는 나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 속임이 사라지면 숲의 규칙은 부드러워진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숲 위쪽을 보았다. 햇살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은 한 가지만 묻겠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내 말 중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하느냐? 그 답을 듣고 내가 너를 내 숲의 가장자리에 앉는 것을 허락할지 말지 정하겠다. 노승은 합장했다. 그 물음은 깊습니다.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알라비가 돌아서려다 말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낮에는 이곳에 앉아 있어도 된다. 내가 만든 고요가 숲의 소란을 덜어준다. 그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노승은 어제와 같은 자세로 앉았다. 햇빛이 조금씩 이동하여 그의 어깨를 스쳤다. 사냥개 2마리가 멀찍이 누워 낮잠을 청했다. 숲은 한동안 말을 아끼는 이들의 집처럼 조용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 노승은 바로를 들고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
그는 몇 집 문 앞을 지나며 조용히 서 있었다. 어떤 이가 작은 그릇 하나를 내왔다. 보리밥과 절인 나물, 엷은 장국. 노승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돌아오는 길 그는 그릇을 반쯤 남겼다. 배를 가득 채우지 않으려는 절제였다. 숲가에 이르러 그릇을 깨끗이 씻어 돌려놓고 다시 그늘에 앉았다. 저녁 바람이 일었다. 가지 끝이 작게 흔들렸다. 노승은 생각을 늘리지 않았다. 다만 오늘 있었던 세 장면을 마음속에서 가볍게 훑었다. 사냥개가 달려왔을 때 붙든 발바닥, 장터 사내에게 건넨 다리 같은 한 줄, 그리고 욕망 앞에서 한 호흡 늦추기. 세 장면을 지나가게 한 뒤 그는 숨으로 돌아왔다. 밤이 다가올 때 멀리서 낮은 천둥이 한번 굴렀다. 금세 멎었다. 숲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잠깐 같은 고요에 잠겼다. 그리고 노승의 호흡은 그 고요와 길이를 맞췄다. 다음 날 아침 죽음을 두려워할 때 무엇을 먼저 꺼낼지에 대한 대답이 준비될 것이다. 새벽빛이 숲 위에서부터 희미하게 번졌다. 이마를 스치는 공기가 한결 차가웠다. 노승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사이 비가 한번 스쳐갔는지 땅은 얕게 젖어 있었다. 그 젖음 위로 새 발자국이 몇 개 찍혀 있었다. 알라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새들이 두 번쯤 짧게 울고 날아간 뒤였다. 그는 어제보다 천천히 걸었다. 어깨의 긴장은 덜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늙은 수행자여. 알라비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묻겠다 했지. 약속대로 묻겠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내 말 가운데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하느냐? 믿음부터 말할 거냐, 지혜부터 말할 거냐? 노승이 고개를 들어 맑은 기색으로 대답했다. 몸부터 확인합니다. 알라비가 미간을 좁혔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왜 또 몸이냐? 어제도 몸이 먼저라 했지. 어제의 이유와 같습니다. 노승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몸의 감각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미래로 달아나거나 과거로 주저앉습니다. 발바닥, 손끝,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지금 여기로 붙들어 주어야 그 다음 말을 들을 그릇이 생깁니다. 알라비가 나무 껍질을 손가락으로 한번 긁었다. 좋다. 몸을 확인했다. 그 다음은 지혜를 아주 짧게 나눕니다. 노승은 손바닥을 펼쳤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공통이다 무상.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 모아. 그러니 내 것이라 붙들어도 남의 것이라 밀쳐도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감각 위에 얹혀 알아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바르게 산다면 마지막 호흡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건너가는 다리임을 기억시키는 믿음. 알라비가 고개를 기울였다. 순서가 마음에 든다. 하지만 말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보여줘라. 그가 손짓하자 숲 가장자리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팔에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끼고 있었다. 그녀가 노승을 보더니 낮게 인사했다. 스님, 실례가 됩니다만 제 남편이 사흘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밤만 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마지막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알라비가 나무 옆으로 비켜섰다. 늙은 수행자여, 이 여인에게 내 순서를 써 보아라. 내가 지켜보겠다. 노승이 여인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부드러웠고 말은 천천히 흘렀다. 먼저 앉을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등에 나무를 기대세요. 발바닥이 땅을 분명히 느끼도록. 여인은 나무에 등을 댔다. 노승이 짧게 말했다. 지금 발바닥을 느껴보십시오. 땅의 단단함이 위로 올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여인이 한숨을 쉬었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올라옴을 한번 세십시오. 노승은 손을 들어 숨의 길이를 따라 그렸다. 이제 숨을 봅니다.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길. 들숨 멈춤 날숨 멈춤의 네 구간을 아주 짧게 구분해 보십시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알라비는 팔짱을 풀고 손을 내렸다. 몸의 자리와 호흡의 분절이 실제로 여인의 어깨를 조금 내려앉히는 것을 그는 확인했다. 노승이 말의 톤을 바꾸지 않은 채 이어갔다. 이제 짧은 지혜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모든 생명이 걸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나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공통성. 또한 내가 막을 수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통제 불가. 이 두 줄을 마음에 써넣되 지금의 호흡 위에 얹으십시오. 머리로만 외우면 반발이 생깁니다. 여인의 눈가에 물기가 돌았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합니까? 남편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남았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다. 첫째, 감사를 하루 한 줄 씁니다. 함께 먹은 밥 한 그릇처럼 사소한 것으로. 둘째, 애도를 하루 한 줄 씁니다. 이제 더는 같이 걷지 못하는 길처럼 구체적으로.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을 놓아보내는 인사를 짧게 합니다. 당신이 머물 곳은 내 가슴의 중앙이 아니라 조용한 한쪽입니다. 이 인사는 기억의 자리를 바꾸는 예절입니다. 알라비가 낮게 중얼거렸다. 기억의 자리 어제들은 침묵은 빈자리를 남기고 때가 되면 채워진다와 엮이는구나. 노승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바르게 산다면 마지막 호흡도 다리가 된다. 이 문장을 짧게 외워두십시오. 밤에 파도가 올 때 이 문장으로 길을 만들겠습니다. 여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아까보다 숨이 길어졌다. 스님, 오늘 밤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노승이 살짝 미소 지었다. 밤이 밀려오면 발바닥 숨 두 줄의 지혜 한 줄의 믿음 짧은 인사. 이 순서로 하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나자 알라비가 노승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말을 덧붙이지 않았구나. 짧게 했구나. 두려움 앞에서 말이 길면 숨이 짧아집니다. 노승이 답했다. 알라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생각을 가라앉히는 시간처럼 길었다. 그는 문득 몸을 돌려 나무뿌리 근처로 걸어갔다. 거기엔 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사당 같은 것이 있었다. 나뭇잎과 새 깃털로 엮은 표식, 오래된 돌이 네모로 놓인 자리. 알라비가 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 숲에도 묶인 것들이 있다. 오래된 맹세, 오래된 원한, 오래된 길. 그는 사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자리에서 사람을 물린 적도 있고 살려보낸 적도 있다. 때로는 내가 옳았고 때로는 내가 틀렸다. 노승은 가만히 듣고 있었다. 알라비가 말을 이었다. 어제 내가 말했지.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해를 막고 그 위에서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도우라. 오늘 밤은 그 말을 나에게 씌워보려 한다. 너에게 머무를 가장자리를 내어줄지 아니면 일시 허가만 줄지 그 사이에서 결정이 흔들렸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공중의 원을 그렸다. 그러다 방금 봤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내가 한 일. 몸 짧은 지혜 짧은 믿음 인사. 내가 원한 것은 수사가 아니었다. 수습이었다. 노승이 조용히 합장했다. 숲이 허락한다면 저는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겠습니다. 알라비는 대답하지 않고 숲 그늘을 가로질러 걸었다. 걸음이 멈춘 곳에서 그는 손가락으로 흙을 2번 탁탁 털었다. 그 움직임은 허락의 신호 같기도 아직 남은 시험의 예고 같기도 했다. 잠시 뒤 낮이 깊어졌다. 햇살이 가지를 타고 내려와 땅에 바둑판처럼 문양을 새겼다. 숲길로 두 사람이 비스듬히 올라왔다. 앞선 이는 나무꾼, 뒤따르는 이는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칼등에 새겨진 무늬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알라비가 그들을 보고 낮게 말했다. 오늘은 칼의 문제를 보자.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꾼이 먼저 말했다. 스님, 이 아이에게 칼을 맡겼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화가 나서 칼을 빼앗았고 다시는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몰래 칼을 들고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소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무시합니다. 저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노승은 아이에게 시선을 낮췄다. 내 손을 잠깐 보여주겠니? 소년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작은 상처가 두세 군데, 굳은 살이 옅게 잡혀 있었다. 좋다. 노승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자. 첫째, 칼을 잡기 전에는 손바닥을 어루만진다. 둘째, 칼을 내려놓을 때에는 양손으로 바닥에 놓고 물러난다. 이 두 가지는 칼을 도구로 대하는 예절이다. 장난감이 아니고 무기만도 아니다. 소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승이 나무꾼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이의 서툼을 악의로 보지 마십시오. 대신 자세를 보십시오. 서툼은 교정으로 줄고 악의는 경계로 막아야 합니다. 오늘은 서툼의 문제입니다. 나무꾼이 거친 숨을 뱉었다가 이내 가라앉혔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세를 보겠습니다. 알라비가 가만히 말했다. 칼을 다루는 법이 숲을 다루는 법과 닮았다. 경계, 예절, 의도. 그는 뒤돌아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덧붙였다. 늙은 수행자여, 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이는 법을 가르쳤다. 이제는 나에게 하나 묻겠다. 나는 때로 내 안에서 두려움을 무기로 바꾸는 나 자신을 본다. 더 크고 무섭게 보여야 내 영역이 지켜질 것 같아서다. 그때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노승이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했다. 사과부터 합니다. 알라비가 돌아섰다. 사과? 누구에게? 먼저 자기 몸에게. 내가 너를 지나치게 긴장시켰다고. 다음으로 숲에게. 내가 숲을 방패로 썼다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내가 두려움을 압박으로 바꾸어 썼다고. 이 세 번의 사과는 허세의 바람을 빼줍니다. 바람이 빠지면 실제 경계가 보입니다. 알라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어색함과 수긍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세 번의 사과 짧고 무겁다. 그는 시선을 내리고 손바닥을 펴서 한 줄기 햇살을 받았다. 손금 사이로 따뜻함이 번졌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오늘 밤 한번 해보겠다. 한낮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사냥개 둘이 어디선가 뛰어와 노승 근처의 원을 그리고 앉았다.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던 숨이 이내 잦아들었다. 숲이 고요를 되찾자 알라비가 다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다. 그의 눈빛은 한결 맑았다. 길을 잃은 사람이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너는 무엇으로 첫 문장을 열겠느냐? 긴 설명은 금지다. 단 한 문장으로. 노승은 주저하지 않았다. 끝났다는 생각이 끝나면 다시 시작이 보입니다. 알라비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이내 아주 미세하게 풀었다. 그 문장은 오늘 숲에도 필요하구나.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나무 껍질을 한 번 더 쓸었다. 손바닥의 감각이 분명해지자 그는 노승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로 나는 너를 이 숲의 가장자리에 앉게 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사람들이 너를 숲의 주인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라. 너는 손님이요, 나는 주인이다. 손님은 말을 덜하고 주인은 귀를 더 연다. 서로의 몫이 뒤바뀌지 않게 하자. 노승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 조건을 기꺼이 받습니다. 알라비가 돌아서 숲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 뒤 남쪽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한번 반짝했다. 노승은 바로를 곁에 두고 나무의 등을 기대었다. 발바닥, 코끝, 손끝이 차례로 현재에 닿았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에 아주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끝났다는 생각이 끝나면 다시 시작이 보인다. 그는 그 문장을 숨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숲 가장자리 길로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모른 척 지나갔다. 노승은 누구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손님으로서의 몫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대신 마음속에서 오늘의 순서를 다시 정리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선 몸 짧은 지혜 짧은 믿음 놓아보내는 인사.
욕망의 소용돌이 앞에선 한 호흡 늦추기, 의심의 구멍 앞에선 사실 점검 노 적기, 그리고 허세의 바람 앞에선 3번의 사과. 해가 기울고 바람이 숲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 나뭇잎이 잠깐 흔들리고 다시 멈췄다. 그 멈춤 속에서 노승의 숨은 일정하게 이어졌다. 그 숨을 따라 알라비의 숲도 조금 더 깊은 낮잠에 빠져드는 듯 했다. 내일 숲에는 또 다른 질문이 올 것이다. 질문은 짧아지고 답은 더 가벼워질 것이다. 가벼움이 허술함이 아니라 정확함이 되도록 둘은 각자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밤새 바람이 방향을 6번쯤 바꿨다. 아침이 밝아올 때 숲은 평소보다 서늘했다. 노승은 가장자리 돌무더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바닥으로 돌의 결을 느끼고 숨을 짧게 정리했다. 멀리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 울음이 아니었다. 낮고 길었다. 고란이었다. 잠시 뒤 같은 방향에서 사람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다. 사내가 한 명 어깨로 아이를 들쳐 업고 숲 가장자리로 뛰어들었다. 아이의 발목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알라비가 그림자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눈매가 번뜩였다. 여기서 멈춰라. 누가 허락했느냐? 사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길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가시에 베었습니다. 땀으로 흙이 붙어 상처가 붓습니다. 물가까지는 숲길이 빠릅니다. 잠깐만. 알라비가 한 발 나섰다. 내 숲은 지름길이 아니다. 노승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은 들지 않았고 목소리는 낮았다. 경계를 지키겠습니다. 다만 아이의 발만 씻어주고 바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알라비가 노승을 보았다. 내가 보겠다는 거냐? 물만 씁니다. 한 그릇이면 됩니다. 알라비가 잠시 생각하더니 돌무더기 아래 숨겨둔 물그릇을 꺼냈다. 한 그릇이다. 넘기면 안 된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노승은 먼저 아이의 호흡을 보았다. 빠르지만 일정했다. 그는 그릇을 비스듬히 기울여 얇은 물줄기로 흙을 흘려보냈다. 피가 묽어졌다. 노승은 상처 가장자리만 부드럽게 닦고 마지막으로 찬 숨을 짧게 들이쉬게 했다. 발바닥을 느껴보자. 노승이 아이에게 말했다. 땅이 여기 있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이 줄었다. 알라비는 팔짱을 풀었다. 끝났느냐? 끝났습니다. 이 길로 곧장 나가 주십시오. 노승이 사내에게 말했다. 사내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알라비가 덧붙였다. 다음부터는 가시의 길을 묻지 마라. 너는 아이라 달렸지만 가시는 제자리에 있었다. 사내가 아이를 업고 숲을 빠져나갔다. 그 등이 사라지자 고요가 돌아왔다. 알라비가 노승을 보았다. 넘기지 않았다. 한 그릇만 썼다. 약속을 지켰다. 노승이 합장했다. 주인의 경계가 없으면 손님의 자비가 방종이 됩니다. 오늘은 주인의 경계가 먼저였습니다. 알라비가 짧게 웃었다. 말이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는군. 좋다. 그가 나무 뿌리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사당이 있었다. 어제 보았던 그 자리. 알라비가 그 앞에 섰다. 여기에 묶인 것이 많다 했다. 맹세와 원한, 길. 오늘은 원한을 꺼내보자. 그는 오래된 돌 하나를 들어 보였다. 표면이 매끈했다. 옛날의 남쪽 마을 사내가 내 숲을 불태우려 했다. 나는 겁을 먹여 돌려보냈다. 그는 살아남았으나 그 뒤로 내 이름에 칼을 붙였다. 사람들은 나를 알라비 칼이라 불렀다. 나는 강해 보이는 쪽을 택했다. 내 숲은 무사했지만 사람들의 길이 좁아졌다. 노승은 침묵으로 듣고 있었다. 알라비가 물었다. 그때 나는 옳았느냐? 그때의 옳음은 있었다고 봅니다. 노승이 차분히 말했다. 불을 막았으니 숲은 살았습니다. 다만 그 옳음이 오래된 원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원한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디로? 규칙으로. 알라비가 눈을 가늘게 떴다. 풀어라. 원한은 너 때문에로 남습니다. 규칙은 여기서는으로 남습니다. 너가 빠지면 칼은 무뎌집니다. 여기서는 불을 피우지 않는다 이렇게 남기면 됩니다. 사람은 배워 들어오고 배우지 못한 이는 돌려보내면 됩니다. 알라비는 돌을 내려놓았다. 그 문장 사당 앞에 새길 수 있겠느냐? 새길 수 있습니다. 짧게 새기면 오래 갑니다. 알라비는 한숨처럼 웃었다. 너는 왜 자꾸 짧게만 말하느냐? 짧은 문장은 등불이고 긴 문장은 불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 남쪽 길에서 두 사람이 다퉜다. 장터에서 상수를 두고 돈 문제로 시비가 났다. 말이 거칠어졌다. 알라비가 몸을 돌렸다. 이번엔 말을 보자. 둘을 이 자리에 앉혀라. 두 사내가 투덜거리며 다가왔다. 한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다른 사람은 기한을 미뤄달라고 했다. 서로 목소리가 커졌다. 알라비가 손을 들었다. 여기선 소리가 먼저 서지 않는다. 순서가 먼저 선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각자 사실 한 줄만 말하십시오. 의견은 뒤로 미루십시오. 먼저 말하신 분부터. 첫째가 말했다. 지난달까지 3번 미뤘다. 둘째가 말했다. 이번 달에 일이 끊겼다. 노승이 고개를 들었다. 이제 요청 한 줄씩. 욕설과 평가는 금지입니다. 첫째가 이를 악물었다가 풀었다. 이번 주 절반만 갚아라. 둘째가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주 장터가 서는 날의 절반, 그 다음 주에 나머지 절반을 갚겠다. 노승이 둘을 번갈아 보았다. 가능하십니까? 첫째가 잠시 망설였다. 가능하다. 다만 증인을 두자. 알라비가 나섰다. 내가 증인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숲의 자리를 일주일 금한다. 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다툼에 잔열이 남아있었지만 불길은 꺼졌다. 그들이 돌아가자 알라비가 노승을 향해 말했다. 말의 구조가 불씨를 줄인다. 말이 짧아지면 행동이 자리를 얻습니다. 한낮이 지나고 하늘이 낮게 꺾였다. 숲 위쪽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랐다. 누군가 마른 가지를 태웠다. 바람이 불면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었다. 알라비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허락했느냐? 그는 바람의 방향을 가늠했다. 오늘의 바람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기울었다. 가장자리에 풀이 마르게 흔들렸다. 알라비가 짧게 말했다. 멈춰라. 노승이 물었다.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알라비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내가 간다. 너는 가장자리를 지켜라. 손님은 문지방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숲 위로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잠시 후 연기가 꺼지고 말소리가 낮아졌다. 알라비가 젖은 가지를 몇 개 들고 돌아왔다. 손등에 재가 묻어 있었다. 규칙이 먼저였다. 그가 말했다. 불은 여기서 피우지 않는다. 오늘 새길 문장이다. 노승이 합장했다. 숲이 편안하면 사람도 편안합니다. 해가 서쪽 숲등성이에 닿았다. 노승이 바로를 들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려 할 때 알라비가 불렀다. 잠깐. 오늘은 내가 한 줄을 남겨라. 사당 옆에. 노승이 멈추었다. 어떤 줄을 원하십니까? 숲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하는 줄. 노승이 돌을 들어 짧게 새겼다. 여기서는 서로를 가볍게 한다. 알라비가 돌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도 한 줄을 새기겠다. 그는 옆에 덧붙였다. 여기서는 오래 머물러도 말은 짧다.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석양의 빛이 사당의 돌 위로 옅게 흘렀다. 노승이 바로를 들어 올렸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라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숲을 더 안쪽으로 걷자. 너를 안으로 초대한다. 다만 조건은 같다.
너는 손님, 나는 주인. 기억하겠습니다. 밤이 왔다. 별빛이 희미하게 배어나왔다. 사냥개 둘은 노승 근처에서 원을 그려 눕고 이따금 꼬리를 흔들었다. 숲의 숨이 길어졌다. 멀리서 반딧불이 두어 점 깜박였다. 그 밤 알라비는 혼자 사당 앞에 섰다. 낮에 새긴 두 줄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여기서는 서로를 가볍게 한다. 오래 머물러도 말은 짧다. 그는 손등에 재를 훌훌 털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숲을 향해 말했다. 나는 내일 사람을 물리지 않겠다. 대신 규칙을 먼저 세우겠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숲은 그 약속의 무게를 알았다. 바람이 잠깐 고개를 끄덕이는 듯 잎사귀를 한번 흔들었다. 노승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발바닥 숨 짧은 믿음 짧은 인사. 그는 오늘도 같은 순서로 하루를 닫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다시 올렸다. 끝났다는 생각이 끝나면 다시 시작이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회차. 숲의 안쪽에서 두려움이 모양을 바꾸는 순간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숲 안쪽에서 묵직한 바람이 한번 몰아쳤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낮은 금속성 소리를 냈다. 오늘은 안쪽으로 걷자고 했던 날이었다. 노승은 가장자리 사당 앞에서 알라비를 기다렸다. 바람이 가라앉자 그림자에서 알라비가 나타났다. 어제보다 걸음이 느렸다. 허세 대신 결심이 묻어 있었다. 오늘은 안쪽으로 간다. 알라비가 말했다. 조건은 같다. 나는 주인, 너는 손님.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라.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노승이 합장했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땅이 부드러워졌고 이끼가 발소리를 삼켰다. 오래된 나무 몇 그루가 아치처럼 서 있어 하늘이 좁게 열렸다. 그 아래 둥근 터가 있었다. 돌무더기와 나뭇가지로 엮은 표식, 바람을 막는 낮은 흙벽 숲의 속자리였다. 여긴 내 숨이 깊어지는 자리다. 알라비가 낮게 말했다. 여기서 나는 사람을 물리치기도 했고 살려 내보내기도 했다. 두려움을 무기로 바꾸던 때도 많았다. 그는 흙벽에 손을 얹었다. 어젯밤 내가 말한 3번의 사과를 했다. 내 몸에게, 숲에게, 사람에게. 허세의 바람이 조금 빠졌다. 빠져보니 내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보였다. 노승이 조용히 기다렸다. 나는 알라비가 말끝을 한번 삼킨 뒤 또렷하게 이어갔다. 내 사라짐이 두려웠다. 누군가 나를 몰아내고 내 자리를 잊히게 하는 것이. 그래서 더 크게, 더 무섭게 보이려 했다. 그래야 남는다고 믿었다. 노승은 고개를 들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두려움은 형체를 바꿉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알라비가 흙벽에서 손을 떼었다. 오늘은 규칙을 새기겠다. 원한 대신, 사람 대신, 여기서는 로 남기는 문장. 그는 돌을 들어 속자리의 표시 옆에 짧게 새겼다. 여기서는 숲을 먼저 살린다. 노승이 뒤이어 한 줄을 얹었다. 여기서는 말보다 숨이 먼저다. 둘이 새긴 두 줄이 이끼 위에 얇게 박혔다. 바람이 지나가며 돌가루를 털어냈다. 그때 속자리로 난 오솔길에서 소란이 났다. 젊은 사냥꾼 셋이 숲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 했다. 뒤에 늙은 사냥꾼 하나가 말렸다. 여긴 금자리다. 젊은 것들은 웃었다. 오래된 겁죽이지. 그들이 소란을 키우자 나무 끝에 앉았던 새들이 몇 번 허둥대며 날았다. 알라비가 노승을 향해 한 번 눈짓을 했다. 멈춰라. 그리고는 앞으로 나섰다. 예전 같으면 목소리를 키웠을 것이다. 오늘은 아니었다. 그는 젊은 사냥꾼들의 발걸음에서 반발 앞에 흙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멈춤의 신호였다. 여기서부터는 속자리다. 알라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규칙이 먼저 선다. 젊은 사냥꾼 하나가 비웃었다. 규칙이 배를 채워줍니까? 알라비가 짧게 대답했다. 불을 막는다. 길을 남긴다.
늙은 사냥꾼이 젊은이들의 팔을 끌어당겼다. 예전에 내가 불씨를 들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한 계절을 잃을 뻔했다. 바람이 바뀌면 너희는 나갈 길이 없다. 젊은이들이 멈칫했다. 알라비는 말을 보태지 않았다. 대신 뒤쪽 흙벽에 새긴 두 줄을 가리켰다. 여기서는 숲을 먼저 살린다. 여기서는 말보다 숨이 먼저다. 지키면 사람도 산다. 젊은이들은 서로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뒤돌았다. 돌아서는 발소리에는 방금 전에 패기가 없었다. 늙은 사냥꾼이 알라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켜줘서 고맙다. 알라비가 짧게 답했다. 여기서는 지켰다. 사람들이 물러나자 속자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알라비가 노승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큰 물의 마지막 질문이다. 어제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몸 짧은 지혜 짧은 믿음 인사를 주었다. 오늘은 사는 동안 두려움이 다시 불어나면 무엇을 매일 하라고 가르치느냐? 말을 길게 하지 마라. 생활이 되게 해라. 노승이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순서로 말했다. 하루의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아침에 발바닥 숨을 확인합니다. 3분. 둘째, 정오 전에 나눔 하나를 합니다. 말 한 줄, 손 한 번, 음식 한 숟갈. 셋째, 해질 무렵 감사 한 줄과 애도 한 줄을 씁니다. 하루의 어둠과 노음. 넷째,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바르게 살려 했다를 한 번 속삭입니다. 길을 확인하는 믿음의 표식입니다. 이 네 가지는 두려움을 작게 나눠 먹는 법입니다. 알라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고 지속되는 것. 숲도 그렇게 산다. 큰 비는 지나가고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된다. 그는 속자리 돌무더기 위로 손을 올렸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이제 나의 묶인 맹세 하나를 풀겠다. 노승이 조용히 기다렸다. 오래전 나는 밤에는 사람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아야 한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는 내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듣는 귀를 닫게 했다. 오늘 그 맹세를 규칙으로 바꾸겠다. 알라비가 세 줄을 새겼다. 여기서는 밤에 머물 수 있으나 각자는 말 대신 숨으로 머문다. 노승이 합장했다. 경계는 살아있고 귀는 열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내렸다. 물줄기가 속자리로 쏟아졌다. 땅이 금세 질퍽해졌다. 바람도 강해졌다. 나뭇가지가 휘청였다. 속자리의 작은 흙벽이 물을 못 버티면 한쪽이 무너질 듯했다. 알라비가 본능적으로 외쳤다. 뒤로. 노승이 반 발짝 물러났다. 알라비는 팔을 벌려 흙벽을 지탱했다. 빗물이 그의 어깨와 손등을 때렸다. 잠깐의 선택이 필요했다. 사람을 먼저 피신시킬 것인가, 자리를 먼저 막을 것인가. 그는 규칙을 떠올렸다. 여기서는 숲을 먼저 살린다. 숲이 먼저 살면 사람도 산다. 알라비가 엎드려 흙벽의 약한 부분을 손바닥으로 꾹 눌렀다. 물길이 방향을 바꾸었다. 노승이 옆에서 굵은 가지를 끌어와 받쳤다. 빗발이 가장 거셀 때 둘의 숨이 잠깐 같은 길이로 맞았다. 한바탕 쏟아진 비가 갑자기 그치더니 숲이 깨끗한 냄새를 뿜었다. 흙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물은 속자리의 한쪽으로 빠져나갔다. 알라비가 천천히 일어섰다. 어깨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웃지도 한숨 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는 큰 물의 한 귀퉁이를 건넜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진이 팔을 저었고 마음 챙김이 방향을 보았고 고요가 허둥댐을 막았고 지혜가 물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저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했습니다. 알라비가 하늘을 한번 보았다.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내려왔다. 속자리의 물방울들이 반짝였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짧게 두드렸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무기가 아니라 경계로 쓰겠다. 크게 보이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3번의 사과로 바람을 빼겠다. 그가 노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에게 허락을 준다. 이 숲의 가장자리와 속자리 둘레에 앉을 것을. 다만 너는 언제나 손님이다.
손님은 머물고 떠남으로 예를 다한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노승이 합장했다. 잠시 후 사냥개 둘이 어디서인지 나타나 속자리 가까이에 앉았다. 헉헉대던 숨이 고르게 변했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렸다. 숲이 안심의 소리를 냈다. 알라비가 손가락으로 속자리 돌에 마지막 한 줄을 보탰다. 여기서는 서로의 두려움을 작게 만든다. 노승이 그 문장을 눈으로 읽었다. 그리고 속으로 한 줄을 더 붙였다. 작게 만든 두려움은 길이 된다. 두 사람은 속자리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올 때도 들어갈 때와 같았다. 주인과 손님, 규칙과 자비, 말과 숨 서로의 몫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가장자리에 이르러 알라비가 발을 멈췄다.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을 다시 묻겠다. 그가 미소에 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이냐? 노승이 짧게 대답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큰 물을 어떻게 건너느냐? 정진 마음 챙김 고요지에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바르게 쌓느냐? 진실한 말, 절제, 나눔, 성실 짧게, 꾸준히. 알라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길을 열었다. 가라. 저녁을 얻고 밤에는 숨으로 머물러라. 내일은 너 없이도 숲이 오늘의 두 줄을 기억하는지 보겠다. 노승은 합장하고 길을 내려갔다. 숲 가장자리에서 뒤돌아보니 알라비가 사당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숲에 말했다. 나는 주인으로 귀를 연다. 노승은 발바닥과 숨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한 문장을 다시 불러 올렸다. 끝났다는 생각이 끝나면 다시 시작이 보인다. 그 문장 위로 석양빛이 얹혔다. 길은 어제와 같았지만 걸음은 어제와 달랐다. 숲은 더 이상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규칙과 자비가 함께 사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은 무기가 아니라 표지판이었다. 표지판은 길을 막지 않는다. 길을 가리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